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네이버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과 동맹을 맺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독주를 막기 위해 두 회사가 공동 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흥하해운을 비롯한 해운주와 물류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되면서 항구 폐쇄로 인한 운임 상승 기대감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처음으로 18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혼조세 보였습니다. 먼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식료품 가격, 유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2월 내구재 수준은 3개월 만에 증가세 보이면서 1.4%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엇갈린 지표를 통해서 연착륙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PC지수,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4% 약보합권에서 출발해 등락을 보이다 현재 0.04%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2,758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 HBM 비중 증가 기대와 실적 전망치 상향에 18만 원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오늘 엔터와 해운주도 강세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는 정부채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 많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전기, 전자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여전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 0.5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910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저PBR 종목 수급 완화에 밸류업 소외 업종인 엔터, 게임주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는 종목 간 선별적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변압기 호황에 실적 기대감 더해지면서 전선 쪽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 기타 서비스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현재 3,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는 볼티모어 항만이 폐쇄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이 충돌하면서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됐는데요.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의 동부에 위치해 있고요. 미국의 항구 중 물동량 9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작년 기준 미국의 항구 중 가장 많은 75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입했고요. 또 석탄 수입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국에서 가장 번잡한 항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오늘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죠. 각각 15%,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KSS 해운 1%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8,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소외받던 엔터주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SMCNC 살펴보면 강호동이 이사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죠. 장중 23% 넘는 강세 보여주기도 하면서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하이브입니다. 유니버설 뮤직 그룹에 글로벌 음반 음원을 독점 유통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또 뉴진스 컴백 소식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SM입니다. NCT 드림이 컴백하면서 어제 10% 넘는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블랙핑크 개별 활동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련주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강합니다. 7% 넘게 올라주면서 현재 22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CNC 장중 23% 넘게 강세 보였는데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10% 가까운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1,87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합니다. 2%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약세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다시 조금이나마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그간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바이코리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금융에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의 힌트를 얻으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신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모두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굿뉴스로 바라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뭐 HBM 쪽이 좀 초점을 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좀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수출 회복세도 탄력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3월까지도 일단 수출 회복세가 좀 탄력적으로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뭐 앞전 수급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좀 저점을 올려가는 좀 스탠스적인 움직임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약보합권에서 밀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8만 원대에 대한 매물 부담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밀리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은 HBM 쪽이 워낙 좀 강한 흐름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오늘 SK 하이닉스 쪽에서 좀 HBM 쪽에 대한 좀 호재성 이슈가 또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도 한 3% 이상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디램 사업부 같은 경우도 지금 HBM 수요가 워낙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일단 디램 사업부에 좀 실적을 상쇄를 시킬 만한 요소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은 충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디램 사업부 쪽에 대한 실적 우려감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지금 북미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HBM3 이쪽에 지금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오히려 지금 연간 목표 매출 한 7억 달러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가동 생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캐파 부분들 그리고 지금 수율 안정화를 만약에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북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초기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내 기업에 그렇게 밸류에 타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 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HBM 쪽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는 대로 올해 내내 계속 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HBM 올해 내내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의 주가도 살펴보니까요. 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8만 2,30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의 굿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엔터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저점을 잡아가는 것 같더니 오늘 이제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좀씩 상방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실적이 안 나왔었던 것은 아니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엔터주 쪽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명분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굿뉴스로는 엔터 관련주들이 저점대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좀 정해왔지만 오늘 지금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이 아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축은 반도체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상승 가능성은 반도체가 더 높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쪽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뭐 엔터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긴 살짝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엔터를 굿뉴스로 정하면서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엔터와 게임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고개를 들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소식을 굿뉴스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다시 또 고개를 들고 있는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를 모두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엔터주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난주에 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하이브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무려 지금 일주일 만에 18%대 수익률이 지금 안겨주셨거든요. 네네. 하이브 앞으로 좀 저희 어떻게 볼까요? 아직 목표가까지 터치는 안 된 상황이지만 저는 일단
바닥에서 정확하게 좀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도 하이브를 이야기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올해 2분기 뉴진스의 좀 컴백 호재성이 좀 있을 것이고 또 TXT 부분들의 IP 컴백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 팬덤 과열 구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지금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신규 팬덤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음원 판매 부분들이 역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엔터사들이 좀 밀렸고 그리고 이제 스캔들 부분들의 리스크 부분들이 하이브까지도 일단은 좀 영향을 미치면서 다소 또 엔터 전반을 전부 다 밀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은 멀티플이 훼손이 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하이브 자체적인 지금 성장 시너지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좀 저가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는 하이브가 지금 반등 기조를 좀 강하게 잡아주고 있지만 이 반등 기조 자체를 대장 역할을 계속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이제 뉴진스의 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 2분기에 컴백하게 되면 분명히 그 효과는 확실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분들의 잠재적인 주가 리스크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이브가 방탄만 없다 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뉴진스라는 신규 IP가 좀 막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움직임만 놓고 봐도 방탄이랑은 저는 좀 연관이 되지 않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의 좀 IP 컴백이 2분기에 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굳이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조가 만약에 좀 꺾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한 25만 원 문턱까지는 1차적으로 좀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5만 원에서 좀 저항이 될 것 같으면은 이때 좀 1차 매도를 한번 좀 진행을 하시고 또 나머지 한 50% 비중은 그대로 좀 가져가신 다음에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가 엔터주 내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해 내내 좀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주가도 살펴보니까 6%대 강세 보여주면서 22만 3,50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면에 배드 뉴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바라보셨나요?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배드 뉴스를 좀 딱히 뽑기가 그렇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을 좀 배드 뉴스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좀 잘 나아졌다가 올해 들어서 내내 좀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보고 있는 연간 성장률이 한 16%대 정도 됩니다. 전기차 판매량 순위가.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거의 반절 가까이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그렇게 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좀 단기적인 우려감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은 인프라가 확충이 많이 안 돼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은 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정집에서 전기차 한 대만 가지고는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차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친환경 시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 충전소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전기차 판매량도 서서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현대 기아는 유럽 쪽의 소매 판매는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소매 판매는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좀 견해를 봤을 때는 단기적인 눌림이 저는 오히려 좀 완성차 확기를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전기차 판매량 부분들은 뭐 둔화 이야기는 계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 좀 턴이 명확하게 나와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대는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멀티플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고 이 주가 기조가 계속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단기간에 좀 우려감을 계속 작용을 해주고 있기에 일단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완성차 단기 조정 시에는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부분 일단은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부장께서는 어떤 뉴스, 배드 뉴스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장중에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웠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을 많이 키웠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선호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정도가 굉장히 좋은 변동성을 보여왔었는데 죄송합니다. 변동성을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차익이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꺾일 것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딱히 배드 뉴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장중에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저점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저점대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을 좀 이동해서 공략해 보는 게 어떠실지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오늘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지금 15%대까지도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제약 바이오 전반에 좀 투심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 부분 일단 배드 뉴스로 꼽아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한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65%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입성한 종목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나 30여 스펙이 상장을 했고요. 또 어제 상장을 했던 엔젤 로보틱스도 상승 탄력 조금 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해운 섹터입니다. 4.66%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볼티모어 구량이 붕괴가 되면서 항공 폐쇄로 인한 운임 상승 기대감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운 섹터 전반에는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스펙주가 상장을 하면서 이 종목의 상승세가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4.52%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전선입니다. 3.68%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진전기와 LS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에서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LED 장비 섹터입니다. 이 안에서 예스티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섹터 전반에는 2.47%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볼티모어항 교각 충돌 소식에 이어서 이 부분이 해운 섹터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조선 섹터에는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전반에서 3.25%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일본 전염병 이슈로 오른 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섹터입니다. 3.02%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작기계 섹터입니다. 2.8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천기계 급락세로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섹터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 안에서는 앞서서 본부장께서 짚어주셨던 알테오젠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역시나 공동 창업자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져 온 섹터입니다. 다음으로 STO 섹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STO 섹터는 비정형적 증권 유통 근거가 담겨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 증권의 권리를 인정하는 전자증권법의 개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STO 섹터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1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안에서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나요?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전선 쪽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멀티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초점도 맞춰져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게 AI 쪽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AI 시장이 고도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성장이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입니다. 그럼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전력으로는 그 충족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발전기 부분들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전선망, 이 배관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좀 폭증을 해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질 시점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에 지금 당기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저는 앞으로의 좀 성장성만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도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특히 전력 서비스
설비 쪽의 재룡전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충분히 저는 접근이 분할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전히 지금도 거래대금들이 나가지가 않고 계속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의 초점이 AI 쪽과 전력 설비 쪽 같이 좀 동행 성장하는 쪽으로 지금은 수급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 변동폭이 좀 클 가능성은 좀 높긴 하겠지만 일단 이 기조는 계속 좀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상승 섹터들 중에서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테마도 좀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항 부분들의 폐쇄가 돼가지고 그 부분들이 일단 운임지수를 상승을 시킬 거라는 이슈가 지금은 급등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워낙 테마에 좀 많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베타로 딸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선 쪽은 꼭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에서 살펴볼 쪽 바로 전선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모멘텀도 붙어 있는 만큼 전선 쪽을 계속해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해운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상승을 어떤 대응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운주들을 매매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흥하해운이에요. 네.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워낙 또 해운 내에서도 대장으로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또 그만큼 시가총액이 또 낮다 보니까 작은 대금으로 또 큰 변동성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 기조가 들어와주고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의 반등 기조가 기술적 반등 부근에서는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단기 이평이 밀집이 되면서 반등 구조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대금들은 일단 크진 않지만 앞전 고점을 찍고 나서 낙폭을 키우던 당시에 대한 대금들에 비하면 오늘 좀 꽤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조 자체가 저는 일단 연일 며칠 정도는 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는데 만약 내가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가 저는 좀 탈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 매수 한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아, 지금의 추가 네, 매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래 대금들이 일단은 확실하게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전 대금들에 비하면은 좀 낮긴 하지만 일단 오랜 기간 동안 보합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유지하면서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은 오랜만에 대금이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일단은 며칠은 더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은 일단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오늘 만약에 추가 매수가 진행이 동일한 비중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 평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될 거거든요. 평단은 확실하게 조정이 된다 하게 되면은 저는 한 3,700원에서 5,000원대는 좀 될 겁니다. 위에서 네. 잡았다고 해도. 그러면 오히려 오늘도 그렇고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반등 구조가 확실하게 들어와 준다 하게 되면 한 번은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일단은 저는 비중을 전부 다 확보해서 나오는 게 좀 낫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기회를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살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살려서 뭐 보유자분들께서는 네네. 추가 매수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신규 접근은 어떨까요? 일단 저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네. 하실 거면은 정말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 오늘의 시가입니다. 오늘 시가를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네. 오늘 시가 라인을 만약 이탈해 준다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중장기평을 이탈해 주는 그림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 안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부분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매수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위쪽 매물이 지금 3,100원대 여기가 좀 매물이 강합니다. 오늘도 지금 윗골이 당기면서 살짝 밀리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매수세 힘이 강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좀 3,100원대를 만약 돌파해 준다 하게 되면은 한 번은 갭상승이 좀 나왔던 네. 부분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라인이 한 3,800원대, 700원대 라인까지는 일단 상당 구조는 열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은 볼 수 있지만 일단 손절가는 명확하게 잡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오늘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시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께서 바라보신 특징 섹터도 알아볼게요. 일단 뭐 상승 섹터에선 해운 쪽이 가장 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랫동안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는 기업인 게 지금 대주주의 지분이 80%가 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테마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는 포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네.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자면 이건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잠깐만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띄워놨어요. 18만 원을 오늘 돌파를 했죠. 근데 이 SK 하이닉스가 18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돌파를 하기 이전부터도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위권에 있는 디램 업체가 신고가에 놓여 있다는 거죠. 3위 업체인 마이크론 역시도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 들어왔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신고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곧 신고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난주 일주일 동안 10%가 올라온 기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를 빠르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긴 호흡에서 내가 수익률을 좀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엔터주라든지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HTS 기준으로 월봉에 대한 수급이 잡히지가 않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월봉 기준으로 우리가 수급을 따져봤을 때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행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 쪽으로는 해운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 네. 쪽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강하다. 테마로, 네. 그리고 흥하해운은 좀 특이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쪽이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주 쪽은 조금 특이한 이제 테마성으로 바라보고 흥해오는 조금은 특이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바라보신다면 반도체 쪽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좀 풀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네네. 사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고 괜찮으면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테슬라의 정책이 2차 전지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랑은 좀 주가가 희비하게 좀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완성차가 눌린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눌리는 그런 양상들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완성차가 눌려도 2차 전지가 가는 경향들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일단 그렇다라는 것은 2차 전지 쪽을 좀 배제를 시켜서 같이 동행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따로 단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가도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계속해서 반등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부진을 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좀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테슬라 부분들도 반등이 다시 들어와준 부분들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분들의 무료 1개월권 무료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단 다시 반등 구조가 들어와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충족이 소비자들한테 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무료 부분들 계속해서 결제를 해서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일단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CPI, PPI 부분들. 전월 대비 지금 일단 상승이 들어와 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일단 지표가 지금 엇갈리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부분들은 연내 안에 확정시는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CPI와 PPI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의 좀 심리 부분들의 우려로 좀 자극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미국 쪽에서도 단기간에 좀 인플레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 부분들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나 전체적인 IT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번은 좀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연내 금리 인하 부분들은 확정시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1% 정도 눌리고 있고요. 네. 또 에코프로도 지금 한 3% 좀 강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리튬가가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올 때 이게 다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광물 확보입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광물을 빠르게 확보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튬가가 지금 반등 구조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럼 바닥을 잡았다는 부분들이 기업사에서도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리튬가 대비하면 굉장히 쌉니다.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광물 업체들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리튬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익 턴을 지금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부분들은 올해 1분기 지나고 나면 실적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는 저는 눌리면 눌릴수록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좀 분할로 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신규 분들 같은 경우도 아직도 저는 2차 전지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직은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기는 힘들 거예요.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주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담아놓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좀 꽤 큰 수익률은 한 번은 안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2차 전지 쪽에 좀 악재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안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올해 내내 바라봐도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본부장께서 가지고 오셨던 종목 리뷰를 또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종목을 리뷰했었거든요. 일주일만 해도 꽤 좋은 수익률이 나타났는데 벌써 또 2차 목표가까지도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제가 지금 화면에 표기해 놓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네.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소개드렸었던 가격에서 현재 3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때 당시에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부만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소량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55,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조금 더 상향 조절을 하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2차 전지가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혹은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저점에서 그렇게 안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10%가 넘게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둔하게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지만 저점대에서 18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40%가 좀 안 되는 수준의 상승이거든요.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선행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건데 지금 2차 전지의 흐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지금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이 다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되지 않느냐, 2차 전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추세 자체는 어느 정도 돌려세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전구체도 많이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전제 관련돼서 제이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괜찮았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삼성 SDI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대장주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만 놓고 보자면 삼성 SDI가 만만치 않죠.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회사 중에서 양극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요.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관계사들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30조라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90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의 캐파가 작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TM이라고 하는 양극재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지분 가치를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서는 전고체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작년처럼 모든 종목군들 작년에는 2차 전지를 신사업으로 하겠다라는 내용만 붙어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런 형태로 모든 업종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3차 목표가 다시 주셨습니다. 55,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리튬과 니켈 가격이 변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추세는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삼성 SDI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는 만큼 관심 권역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최 본부장님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일단 기판 쪽 심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소개를 또 해드렸던. 심텍 맞아요. 엄청 자주 좀 가지고 기업이기도 오셨죠. 하고, 근데 네. 그만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심텍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인데 좋게 보는 이유는 하나는 좀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비중이 지금 거의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매출액 점유율의 거의 80% 이상을 심텍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반도체 업황이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 턴을 해주면서 기존 고객사들도 지금 물량이 대부분 다 재고가 소진이 된 상황이에요. 물량이 지금 대부분 다 재고가 소진이 됐다 하게 되면 새로운 발주를 심텍 측에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더불어 신규 고객사양의 물량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실적 부분들은 우려했던 부분들 대비해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좀 신텍의 주가를 좀 끌어내려왔던 부분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눈높이 부분들을 맞추지 못해서 좀 주가가 내려왔던 부분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가동률이 지금 한 70% 이상까지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70% 이상까지 시연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매출액 부분들을 상당 부분 빠르게 반영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실적이 바닥이라는 점을 기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도 일단은 반영을 해주면서 일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랜만에 또 연기금이 3일 내내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연기금이 지금 부분에서 심텍을 매수세로 들어와준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심텍의 실적은 다시금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다시 좀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떨어진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고객사들의 지금 재고가 소진이 대부분 다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 다 지금 재고 소진이 됐다 하게 되면은 신규 발주는 올해 공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호재거리들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회복 기조에 들어선다 하게 되면은 이 기판 관련주 내에서도 심텍의 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부분들은 다른 기판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좀 빠르게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실적과 주가도 계속 위로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저는 시장과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34,000원을 좀 잡긴 했습니다. 일단 34,000원대가 지금 중장기 입형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매물적인 부분들이 한 번은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4,000원대를 좀 말씀해드리고 만약 34,000원을 심텍이 충분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럴 경우는 저는 오히려 38,000원대 밴드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전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으로 심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주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1차적으로는 34,000원을 짚어주셨는데 38,0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전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본부장님의 원픽 섹터 알아볼게요.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건설기계 쪽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게 두산밥켓이라는 기업이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8%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관련돼서 기업들을 좀 살펴보니까 뭐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저점대에서 돌려 세우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공략해 봤을 때 부담이 덜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기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 기업 중에서 준비한 것은 바로 DY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천억대의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현대 인프라코어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건설 중장비 업체에서 전부 다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내재화가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고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주를 맡긴다라는 건데 외주를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 DY파워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를 DY파워에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건설기계 쪽에 대한 업황을 우리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지금 두산밥켓이라든지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건설기계 주들을 봤을 때 중국의 경기를 굉장히 많이 살피거든요. 왜냐하면 건설기계 업체들이 잘 나갔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컸던 경우가 많은데 현재 실제로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이 중국 쪽에서 화랑이었을 때보다 더 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북미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거기다가 중국 쪽도 이제 건설 경기가 바닥권을 찍고서 돌려 세운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 흐름이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저도 매매하는 거 선호하고 그런 종목도 매매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해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고 방송을 켜면 상승하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종목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앞서서 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포모를 느끼고 내가 내 종목을 좀 매도해서 빠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일부 종목은 넘어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호흡으로 봤을 때 시장이 우상향을 한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재미없더라도 네.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Y파워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3,430원인데 이 가격 하단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12,000원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DY파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매수하시고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13,430원 이하를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가 15,500원, 손절 라인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지금 시장을 계속 좀 주도해왔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의 지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던 부분들은 밸류 프로그램 효과, 그리고 반도체 이 두 종목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장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차별화된 장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소외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올라와줘야만 좀 긍정적인 시장들을 더욱더 연출을 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려 있는 저 PBR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지표가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 증시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단 연내 금리나 부분들에 대한 확정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밸류 프로그램 효과는 올해 내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지금 약간 약보합으로 눌림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다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또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차례 좀 조정을 주고 다시금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숨고르기 장세로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계속 추가적인 좀 대응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익 구조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계속해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1년 내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이 본부장님 의견까지 추가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시장 상황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계 자금의 여력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쪽에서 특이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러니까 걱정하는 것은 삼성전자만 가는 시장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횡보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간다라고 한다면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정석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석 투자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라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HBF은 주가 탄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와 게임 등 소외 섹터로 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